자, 문장 자체에 너무 몰입을 하지 말라 그랬죠. 자, every man has a horizon of his own. 여기 비유 표현이죠. 네. 이건 비유를 영어로 말하면 figurative입니다. 그 비유적 표현은 우리가 용어가 따로 있어요. 우리 어학 전공자들은 전부 다 알아요. figurative speech. 이걸 이제 비유적 표현인데 비유적 표현에서 여러분 유명하게 말해요. metaphor, 즉 은유라고 알고 있죠. 자, 은유라는 것은 은근히 뭔가를 실존하는 것들을 말함으로써 상대방에게 그 물건이나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또는 뭐 화학적 특성을 활용하죠. 네. 자, 봅시다. 내 마음의 풍금이라는 것도 은유인데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풍금이 뭐니? 오르간이죠. 피아노의 작은 버전이야. 내 마음의 풍금, 내 마음을 울리는 건 뭐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바로 메타포죠. 그러면 모든 인간은입니까? 모든 남성입니까? 이때는 인간을 통칭할 가능성이 있어요. 모든 인간은 뭐다? 가지고 있다. 호라이즌 뭡니까? 수평선이죠. of his own이니까 어떻게? 자신만의 수평선을 갖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게 그리고 physicality 해봐. physicality. 물리성이라는 거죠. 물리성. 네. 물리적 측수로 수평은 뭡니까? 이렇게 좌회속으로 또는 우에서 좌로 가는 거죠. 네. 뭐가 대비돼요? 수직과 대표되죠. 그러면 수직이라는 것은 뭐를 함유했어? equality. 그쵸 뭐야? 평등, 동등성을 의미하고 있죠. 알겠습니까? 네. 또는 parallel은 뭡니까? parallel 몰라요? 네. 이 병렬이라고 그러죠. 병렬 구조, 병렬. 자 봅시다. 어렵다. 뭐가 어렵다? 뭐야? Not impossible 뭐죠? 불가능하지 않다면 뭐가 어렵다? 정의하는 게 define이 정의하다죠. 뭐를 정의하는 거라? 한계를 정의하는 거야. 근데 한계는 뭐야? Which reason should impose on desire of wealth? wealth가 재산이나 부를 뜻하죠. 네. 부를 위한 욕구에 어떻게? 뭐야? 어떤 거야? 이 impose 뭡니까? 부과하잖아. 어디? 이런 욕망에 어떤 욕망? 부를 향한 욕망에다가 reason이 반드시 어떻게 impose? reason 뭡니까? 이유. 이거는 보통 논리 이성이라는 말로 씁니다. 이성. 우리가 철학 용어죠. 철학에서는 reason을 이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논리 또는 인간이 가진 이성이 impose는 타동사죠. impose는 부과하는 거야. 뭐? 그럼 무슨 동사야? 타동사이기 때문에 뭐가 해야 돼? 명사인지 있어 없어? 이게 미완성이라는 거를 눈에 보이는 건 사실은 쉽지 않아. 금방 딱 봤는데 선생님이 학생들은 잘 안 보였을 것이다. 그런데 수거에서 주어 이 수거를 좀 알 필요가 있어. 이게 뭐니? 명사 1을 명사 2에 부과하다. 보통 뭐 burden 한계 그 부담이라든지 세금을 부과하던데 돼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이성이라는 것이 부에 대한 욕망에 부과해야 될 한계가 있는 거죠. 그 무슨 말이야? 인간이 돈을 많이 벌고 싶지, 부를 창출하고 싶고, 부를 누리고 싶지. 네. 그럼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게 한계가 있죠. 네. 누가 그 한계를 정해준단 말이야? 자기 자신. 무슨 소리야? 주어가 이성인데. 이성이 뭐니? 내 땀이가라는 걸 수 있어. 내 같은 깜냥이 내 능력밖에 안 되는 새끼가 내가 1,000만 원을 매달 번다고, 내전엔 1억을 매달 번다고, 그러면 내가 평생 10년 동안 일해가지고 10억을 모은다고. 이러한 이성은 우리 인간에게 욕망, 부를 위한 욕망을 한계를 부여하는 것이 어떻게? 정의하는 것이.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 한계밖에 안 돼.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부의 한계는 여기야라고 정의하는 것이 어렵다. 왜? The more, the better 이라는 인간의 욕망이지만 더 많을수록 더 좋기 때문에 얼마만큼 벌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묻는 것은 바보 같은 질문이지. 네. 우리가 들은 게 있잖아. 뭘 들었어? 워렌 버핏. 상상을 쳐야죠. 네. for 하면 이렇게 for 하면 100% 접속사입니다. 때문입니다.
이거 접속사입니다. 전치사 아니에요. 뭐 때문에? There's no absolute 뭡니까? 그 어떤 절대적인 키워드 절대적이고 definite 뭡니까? 분명한 양 무슨 양? x 부의 양은 없죠? 이해됩니까? 네. 뭐가 없대요? 절대적으로 그리고 정해져 있는 그러한 뭐가 없어? 부의 양이란 없다. which 뭐야? 또 관계대명사 주격이죠. which will satisfy 어떻게? 만족시킬. 그럼 선행사 누굽니까? 여기겠죠. 네. 어떤 절대적인 정해져 있는 그런 뭐야? 부의 양이죠. 그를 만족시키는 누구를? 맨 인간을 중성화시키는 겁니다. 인간 남자만 아니다. The amount 그 액수란 그 양이란 항상 상대적이죠. 뭐의 반대라고 했어? 선생님 왜 absolute인 줄 알아? 영어를 좀 잘하는 전문가들이나 영어를 좀 잘하는 사람들은 형용사 선택에 굉장히 심연을 구해. 부사와. 근데 일반적인 학생이나 일반인들은 명사, 동사 있는데 뭔가 큰 의미가 있어. 명사는 정해졌어, 얘들아. 동사는 정해졌어. 왜? 컬로키얼을 뭐라 그러니? 내가 말한 명사가 있으면 이미 동사는 어렴풋이 간에 다 정해져요. 선택의 폭이 없어요. 뭘 선택할 수 있어, 작가들은? 형용사입니다. 부사와 형용사가 저자나 스피킹하는 원어민들은 선생님 직접 너희 스승이 선생님이라면 너희 스승의 스승은 미국 원어민이라고 하죠. 무려 한국어 어학을 한국 국어 국문학을 박사까지 전공하신 분입니다. 한국말을 17번보다 잘해요. 와. 내보다 잘해요. 와. 네, 그분입니다. 그 경주 어디 경주에 있는 위덕대학교에서 이제 마지막을 생애를 마감하셨다고 하던데. 네, 상대적이라 that is to say 뭐죠? 말하자면 just so much만 딱 그만큼이죠. as will maintain the proportion between the what he wants, what he gets. 무슨 말입니까? 그가 원하는 것과 그가 얻을 수 있는 것 사이의 proportion, 비율을 유지하는 거죠. 그게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For to measure a man's happiness. 그러면 한 인간의 행복을 측정하려면 뭐함으로써 오직 뭐를 통해 측정해? 그가 얻는 것을 통해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냐 그러면 얼마만큼 행복하냐는 걸 측정하기 위해서. Not so also by the what he expects to get. 그가 뭐야 얻기를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네. 맞나요? 그럼 is as pointless as to try to express fractions which shall have a numerator but no denominator. 즉 뭡니까? fraction은 이런 수학에 보면 분수죠. 네. 그렇죠? 그럼 분수 있으면 뭐 있어요? 분모, 분자겠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numerator가 분자고 denominator가 분모가 되죠. 그러니까 분모가 아니다. 그렇죠? 뭐야? 분자가 뭐 하는 거야? 그걸 표현하는 거죠. 결국은 지금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건 뭐냐? 한 인간이 결코 뭘 느끼지 못해? 손실, 뭐의 승리? 사물, 물건이나 이런 소유 물건들의 손실을 느끼지 못해. Which will never occur to him to ask for. 즉 그것은 어떻게? 결코 그에게 어떻게? 일어나지 않지. 뭐라고? 여기 보면 한 남자가 결코 느끼지 못한다. 뭘 느끼지 못한다? 어떤 물건의 손실, 어떤 사물의 손실에 대해서 느끼지 못한다. 그렇죠? 근데 which will never occur. 근데 그것은 결코 일어나지 않지. 누구에게? 그에게. 뭐 한다면? to ask for. 요청하는 거죠. 요구하는 거. 그럼 여기 왜 which가 여기 왔니? 관계대명사 which가 왜 나왔어? 결국 선행사 다음에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죠. for. 그치? 그럼 ask for 뭡니까? 물건이죠. 즉 부탁하는 물건에 손실을 느끼지 못해. 어떤 거야? 그에게 결코 발생하지 않는 물건. 무슨 말이야?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 거야? 너 잃어버릴 수 없잖아. 내가 가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잃어버려? 가져야만 일거든. 그러니까
한남 전에 결코 그 손실을 느낄 수가 없어. 나 뭐 떡락해가 주식 떡락해가지고 나 잃어버렸어. 근데 그건 어떻게 해? 쟤한테 직접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결코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 얼마만큼 손실했기 때문에 슬프세요? 이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있어야 잃게 되고 그래야 손실을 느끼게 되죠. 상실감만. 그는 단지 어떻게 as happy without them.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행복할 뿐이다. while's 뭡니까? 반면에 while하고 똑같은 거예요.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인데 who may have 100 times as much money. 그 앞에 말한 그 사람보다 어떻게 해? 약 100배의 재산을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 feel miserable입니까? 그리고 비참함을 느낄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는 어떻게 has to got the one thing that he wants. 그가 원하는 한 가지의 것을 어떻게 가지지 못하죠. 그게 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은 왜 상대야? 여기서 철학을 말하고 있잖아. 네가 가지고 있어야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슬픈 거야. 네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는 안 가진 것을 잃을 리가 없기 때문에 너는 슬퍼할 필요가 없다. 결국은 우리 이 이성이라는 건 뭡니까? 생각을 좀 해봐라. 네가 얼마만큼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인가를 그 한계를 정한 것은 너의 정의는 이성인데 그 이성이 그렇게 하기가 사실 쉬운 게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더 많이 갈수록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나 뭐 하라고 지금 철학적으로 말하겠어?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만큼 손실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 손실감이 어마어마할 것이며 네가 없을 때는 네가 없는데 상실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 모든 것은 뭐야? 가지고 안 가지고의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 사실 모든 인간은 뭐다? 수평선을 걷겠다. 자신만의. 그러면 자신만의 상대적 기준은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he will expect. 그는 뭘 예상해? 그가 생각하는 만큼만 기대하는 거야. 그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만큼만 그는 가지게 돼. 기대하는 거지. 알겠나? It is possible for him to. 그가 그에게 있어서 얻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만.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만 우리는 상관. 그래 자신만의 한계를 다 가지고 있다. 그 평행선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는 워렌 버핏은 이 정도 돈을 가져야 되고 뭐야 이태관이 이 정도만 가져도 행복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봅시다. 한 사람의 성공은 판단받는다. 이건 안 되죠. 성공은 키워드가 아니에요. 각자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다. 어떻게? 그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There can't be. 있을 수가 없다. 어떤 한계도 to what? 뭐에서? 한 사람이 그의 마음에 욕망하는 것을. 그치? 욕망하는 것에 한계는 없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의 기준. 행복의 기준은 tailored 뭡니까? 여러분 이거 맞춤형 옷 뭐라 그래요? tailor made. 테일러가 누군지 알아요? 그 테일러 예, 재봉사예요. 이거는 뭐야? 맞춤하다. 이런 거. 맞춤하다 뭐야? own 자신만의 customize. 알겠어? R까지가 원형이에요. 네, 여기까지. 그래서 내가 원어민과 대화할 때면 테일러라는 영어 단어 쓰는 원어민이 종종 있어. 뭔가를 맞춤할 때, customize. 그러니까 사회적 어떻게 기준에 맞춰진다. 한계 어디? 한 사람이 원하는 것에 욕망하는 것에 그 한계는 어떻게 있죠. 사람마다 다양하다. 그렇죠. 여기서는 이 사회적 기준이란 말은 이게 없어요. 여기까지는 뭔가 움찔할 수 있는데 끝까지 보면 이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답은 뭐야? 5번. 네. 뭐예요? 각자란 말은 뭐야? vary가 뭡니까? 다양하다. 네. 다양하다는 것은 한 말은 상대적이라는 말이죠. 네. 왜 상대적이야? 절대적이면 하나밖에 없잖아. 네. 상대는 어떻게 해? 1, 0 to 10이란 뭐야? 이 스케일 포인트 알죠? 스케일 어디야? 0.1도 있지만 9.9도 있잖아. 그 계산하면 이 분포되어 있는 스펙트럼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사람마다 다양하다. 얻고자 하는 욕망의 한계다. 그래서 정의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선생님 늘 말하지만 여기에 맥락에 몰입되지 말고 읽다 보면 아하가 와. 아 이게 그런 뜻이구나. 그러면 답은 이거지. 근데
오답 포인트는 아무래도 2번이나 3번에서 학생들이 좀 헷갈렸을 거야. 몇 번 걸렸어? 3. 응. 왜 그러냐면 이거 굉장히 매력적인 오답으로 다가와요. 또 이거는 뭐야? 이거 막 비슷해. 그렇죠? 그만큼 패러프레이즈가 심하다는 걸 알 수 있어. 네? 오케이. 약간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 이거 실제 시험 치면 거뜬히 푸는 문제는 아닙니다. All of the restaurant, 모든 식당들은 다 뭘 사용했어? 아주 세심하게 선택된 단어들을 사용하죠. 뭐 evoke가 뭐야? 불러 일으키다. 특히 감정을 불러 일으키다 evoke고 비슷한 영어 단어 provoke야. 자극하다는 뜻도 됩니다. provocative, 매우 자극적이라는 뜻의 형용사가 있어요. remind는요? remind하고는 좀 내가 챗GPT로 빙의한다면 the verb reminds and the verb evoke seem to be aligned with each other. 서로 비슷한 것 같지만 but the contextual clues tell us we use these two words in different social settings. 사회적 상황에서는 달라요. remind는 정보를 떠올리는 거고 provoke나 evoke는 행위를 하게 만드는 거야. 어디 더 가까워? encourage에 가까워. cause에 더 가까워. remind는 떠올리게 한다고 그러는 거지. 그걸 무슨 행동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잖아. 하지만 evoke와 provoke는 행동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뭐를 불러일으켜? vivid mental image. 매우 분명하고 선명한 정신적 이미지. 바로 delicious food. 맛있는 음식. 그리고 rich 뭡니까? 풍부한. desert입니다. 뭐 하기 위해? draw 뭐죠? 끌어당기죠. 누굴? 잠재적 고객을 어디로? 그들의 particular 특정한 establishment이 뭐죠? 가게? establishment는 뭐냐면 식당의 장소를 establishment라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자신이 원하는 그 광고를 하는 건 식당이잖아. 그쪽으로 이제 특정한 상황으로 그들을 끌어당기는 그런 맛있는 씀을 연상시키는 단어를 아주 면밀하게 고른다. Just like the restaurant, 식당과 마찬가지로 자연도는 어떻게 해요? 자신만의 dining establishment 있죠. 그러니까 establishment은 약간 일종의 뭡니까? 그런 뭐 공식이나 기준이나 이렇게 보면 돼요. dining이 뭐야? dine은 이거 맞아. 식사 먹다는 말이에요. diner가 뭐야? 고객. 식사하는 사람. 그 미국 가가지고 여러분 diners welcome 하면 술집인데 뭐야? 식사도 됩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in a fashion manner, fashion similar to the restaurant's financial dependence upon the drawing the many customer. 어떤 패션계다. 근데 패션계는 뭐에 비슷해? 식당의 그런 이런 재정적, 금융적 의존과 유사하죠. 어디 의존해? 끌어당기는 거죠. 누구를? 그러니까 손님을 끌어당겨야 되잖아. 식당은. 네. 그러면 손님이 끌어당길 때 손님들이 혹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죠. 홍보할 거 아니야. 그러면 누구도 옷을 파는 패션계도 어떻게 해? 그런 문구를 잘해야 financial dependence, 즉 금융적으로 어디 의존해? 사람들의 얼마만큼 끌어당길 수 있느냐에 따라 어떻게 결정이 되잖아. 그게 이제 식당과 패션의 좀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식당은 natural, 이런 자연의 세상에서 restaurant에다가 restaurateur 뭐야? 이제는 식당과 자연을 대비하잖아. 식당이 손님을 끌어당기듯 자연에도 어떻게 유인하여 살아가는 놈들이 있단 말이지. 알겠나? 바로 예를 들어서 꽃 같은 걸 누굴 꼬셔? 벌을 꼬시죠. 왜? 화분을 해야 돼. 화분을 묻혀갖고 pollinate, 즉 번식을 해서잖아. Must also attract. attract만 이러면 알다시피 완전 똑같아요. draw 똑같죠. 야, evoke도 그렇죠. 네. 그래서 잠재적인 diner 아까 나오네. 식사하는 사람, 즉 누굽니까? 자기 화분을 먹을. 그래서 사실은 꽃은 뭐를 위해 꽃을 만들어? 꿀을 만들어. 넥타. 벌을 꼬시려고 하는 거죠.
꽃 자체가 꿀이 있다고 해서 좋은 게 있어 없어요? 없어. 사실은 없어요. 그 꿀, 그러니까 이 식물이 꽃이 가지고 있는 건 뭐야? 자신의 폴리네이트를 꼬시기 위한 화학적 분비물이지. 그러면 봅시다. 그럼 잠재적인 다이너들을 꼬시는 거죠. 뭐 하려고? 샘플 뭡니까? 우리가 식당 가서 뭐 합니까? 시식하죠. 네. 그걸 샘플이어야 되잖아. 그들의 이런 offering 뭡니까? 제공. 제시하는 것. offering 하면 식사, 대접 이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미국 가서 마트 가면 offering 뭐야? 시식 코너, 시식입니다. In the natural world, 그러면 자연의 세계에서 there are no 뭡니까? 네온 사인 없죠? 네. 번뜩이는 neon signs. Or flash word 뭐야? 번뜩이는 catchphrase라는 말은 없잖아. 네. 물어보자. 현성이. 그러면 태관이. 이 글을 쓴 저자는 어디에 초점이야? 식당이야? 자연의 세계야? 자연색. 전환을 했어요. 근데 왜 식당이 문제고 왜 했어? 자연보다는 식당에 대한 것이 일반인들에게 더 이해하기 익숙한 거죠. 체험하는 거야. 알아듣겠다. 거기서부터 어디로 옮겨 이 저자는? 잘 자연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좀 재미없는 컨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플래시한 단어와 이런 니온 사인 속에서 마케트가 뭐야? 시장에 출시하다는 말이에요. 시장에 내놓는 거죠. 네. 맞죠? 뭐를? 잠재적인 식사. 누구에게? 배고픈 동물들에게. 이러한 식당들을 that I'm referring to. 이런 refer to 뭡니까? 지칭하다입니다. 뭐라고요? 지칭하다가 refer to예요. 내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지칭하고 있는, 내가 지금 이거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이러한 식당들은 are the word flower, 바 세계의 꽃과도 같다. 또 어디로 전환해? 자연. 또 자연에서 식당 얘기로 다시 오는 거예요. 그리고 the potential guest. 그렇게 잠재적으로 우리 식당에 올 만한 이 손님들은 are the host of the organism. 이거 잘못 읽으면 안 된다. 수업하다 읽으라니까 이거 유기물이죠. 인간을 포함한. 이런 유기물의 호스트 뭡니까? 주체? 호스트의 반대말이 뭡니까? 게스트. 근데 뭐야 우리가 숙주라고 알고 있죠. 숙주. That and visits flower, 꽃을 방문한. 뭐 하기 위해? 넥타르가 과즙이에요. 꿀을 포함. 그리고 다른 가치 있는 자원들을 뽑아가는 것. Instead of using a written language만 이러한 무슨 랭귀지야? 위에서 말했던 catchphrase와 같은 단어를 지금 이 단어를 예를 들어 chosen word, flash word 이러한 단어를 어떻게 구어죠? 문어죠? 이런 문어를 쓰는 대신에 또는 네온 사인을 쓰는 대신에 그들은 광고한다. 그들의 offerings 공짜로 주는 이 시식 코너를 just as effectively 아주 뭐야 효율적으로 뭘 사용해서 냄새라는 얘기를 또 자연 얘기를 마무리해요. 그러니까 자연에 일어나는 기본적으로 그 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동물을 활용해서 번식에 활용하는 그 과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식당들이 좋은 말과 미사역으로 식당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과 닮아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맞나요? 네. 자, 1번 음식점은 색과 향기로 색은 나와 있어요? 심지어 안 나와 있어요. 자연세계에서 꽃은 다양한 종의 생존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니에요. 꽃은 생물을 유연하게 하는 냄새나는 광고선을 활용한다. 광능성이 있고 음식점과 꽃은 주변 환경에 생동감을 준다는 공통점이 있다. 꽃은 동물의 도움으로 생겨를 얻어다가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렇죠? 잘못 매겼나 봐요. 그 3번째가 문법에서는 지워라. 뭘 잘하라고 그랬어요? 단, 순화 또는 간소화요. 문법은 간소화 안 하면 개복잡해집니다. 간소화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잘하는 게 뭐야? 분산 구문 없애고, 관계대명사 없애고, 전체적 없애고. 그럼 뭐만 보여야 돼? The forms and objects만 보여줘. 그러면 어떻게? have가 오는 겁니다. 자, 이거 뭐예요? When viewed. 100% 분산 구문. 그 주어가 비동사와 함께 생략된 거죠. 맞나요? 예. 그럼 해설하면 될 겁니다. 이거는 뭘 말하는 거야? 수일치죠. 네. 앞에 있는 명사가 단수여야만 하는 겁니다. 네. accurately는 뭐야? 부사죠. 네. 부사는 뭐 할 수 있어? 뒤에 있는 현재 분사든 동명사든 꾸밀 수 있지. 예. 근데 물어볼게. 얘가 절대 동명사 1, 2가 없는 이유가 뭐야? 앞에 병렬이라서
including 만일에 얘가 동명사였으면 여기 왔겠죠. 부사를 뒤로 간 거야. 아, 분사기 때문에 앞에 간 거야. 네. 왜냐면 동명사는 제일 앞에 뭐 와야 돼? 아무도 오면 안 돼. 뭐만 와야 돼? 동명사. 떨거지는 다 뒤로 가야 돼. 자 봅시다. 뭐의 가격? 낮은 원유 유가는 좋은 거다. 왜냐면 이것은 뭘 의미한다? 낮은 에너지 비용이고, 그죠? 뭐를 위한? 대다수의 산업의 생산에 있어서 전기세가 덜 들잖아. 얼마나 좋아. Not least the automobile and the logistics industry. 이거면 물류 회사입니다. 물류 산업과 자동차 산업도 말할 것도 없죠. 왜요? 기름 값이 좋으니까. 어차피 그 사람들 기름 많이 쓰는 업체들이야. 네. Firms은 뭡니까? 기업. 기업입니다. 기업은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죠. Benefit from 어디? 뭐에 하락? 이러한 그 생산 비용의 하락. 그렇죠? 네. 당연히 생산 비용이 하락하면 똑같은 돈을 받을 경우 비용이 떨어지니까 수익은 상대적으로 올라가잖아. 그만큼이나. This is the effect of stimulating the aggregates supply and provided stimulus for. 당연히 지금 이러한 유가의 하락은 어떤 영향을 끼쳐? 성장에 예, 성장 촉진. 촉진도 하고 또 공급을 촉진하기도 하죠. 쌤 provision이 뭐예요? Provision 공급. Provide라는 동사 있죠? 네. 그것의 명사 provision이고, 이거는 보통 무슨 말이냐면 음식 공급을 뜻할 때도 provision.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aggregate 뭐야? 이거는 총체적 뭐야? 공급에 자극할 수 있죠. 왜 공급을 많이 이게 촉진시킬 수 있어요? 싸니까 더 많이 만들 수 있잖아. 그럼 성장이 기본적으로 촉진될 수 있죠. Conversely 뭡니까? 반대로입니다. On the other hand, 급작스런 뭐야? 오일의 가격의 증가. 여러분 급증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Surge랍니다. 급등을 surge라고 해요. 이 급등이죠, surge. 만일에 이번에 모의고사 나오면 지금 내용을 잘 기억해. 지금 내용을 잘 기억해. 뭐 이걸 이 범인지는 모르겠지만 동사예요. 명사, 동사도 돼. 뭐 성경에만 독수리 날개도 쭉 날아간다. surge. 뭐 때문에? 바로 shrink면 shrink. 줄어. 감소죠. 쪼그라들다는 shrink잖아. 어디 감소? 오일 생산. 우리나라는 이 오펙이라는 뭐야 원유 생산 그 회사들 공동대회 있죠. 뭐 오만,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다 오펙이잖아. 네. 이게 생산을 줄여버리면 폭등. 폭등하죠. 그러면 never to good news, 절대 좋은 소식일 리가 없다. 비록 이것이 분명히 어떻게 gives a big boost, 엄청난 촉진을 하죠. 어디? 에너지 섹터. 그래서 유가가 올라가면 혜택 보는 데는 뭐 당연히 정유회사 또 뭐야? 정유회사가 많이 올라가죠. 우리나라 세계 최대의 정유회사가 있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울산에 정유공장. 에너지 부분만 좋아지죠. 나머지는 소비 부분의 생산은 다 개피봅니다. A look through the history. 뭐야? 역사를 통한 look 뭡니까? 살펴보니까 fluctuation 뭡니까? 행동. 요동치다를 fluctuate. 내가 저렇게 보이니? 이상하네. 재수없네. fluctuate 해봐. fluctuate. 이게 정말 변동, 급동이 나와. 변동은 급변하는. 이것은 disprove 뭡니까? 이러한 개념을 이게 disprove는 오류임을 증명하다. approve는요. 증명하다잖아. 네. disprove는 오류임을 증명한다. 왜? This has been the subject of the much economic research. 이것은 대부분의 뭐야? 많은 경제 연구의 주제가 되어 왔다. Following 뭡니까? 이거 뭐뭐 후입니다. After란 말이야. Following을 그냥 after 할 거를 following 한 거야. 뭐가 있으니? 갑작스런 급등이 있은 다음에 뭐 어느 정도 10% 정도. 뭐 때문에? Contraction 뭡니까? 축소입니다. Contract가 뭐 contract. 수축 알죠? 네. 근육이 수축하는 contract라고 그래요. 우리 보통 contract 뭐라 알고 있어? 아니. 계약. 그렇지. 계약하다. contract 수축. 그래서 contract 하면 병에 걸려도 돼요.
그 contract disease라면 뭐 전염병에 걸린다는 말인데 어디 공급의 뭐 수축으로 인해 10%의 가격 급등이 있고 나서 이 말입니다. 네. 경제는 주로 sees 이거는 쓰이는 문자력 경험하다야. 사람이 보지 않고 경제가 보잖아. 알겠나? 네. 따라서 사물이 아닌 사람이 아닌 사물 주어가 오는데 동사 C는 격다. 그리고 이 경제는 뭘 경험해? 이것의 output, 결과죠. GDP, 총 생산이죠. 이것이 늘쳐지는 거야. 그렇지? 어디에 가깝게? 거의 1%포인트 가깝게 총생산이 그렇죠? 네. 예, 줄어드는 거야. 이거는 맞는 말만 했잖아. 네. 그렇죠? 그래서 for 뭐 이거 줄이면 좋으니까 15조 달러의 경제에 있어서 there is a loss of 150 billion. 이 빌리언 10억이잖아. 네. 10억, 100억, 500, 1000. 1500달러에 1500억 불의 손실이다. 15조 규모. 미국인가요? 어디? 잠재적 분화 경제적 성장이 있어서. 반대로 there has never been 어떤 충분한 우려나 걱정은 없었다. 뭐 oil price가 decrease 줄이는 거죠. 어디? 공급이 초과된 다음에. 공급이 초과된 다음에 그치? 네. 오일 값이 떨어진 다음에는 걱정이 없다. 없죠. 그건 뭐 당연한 얘기니까. 문제가 뭐라고 그랬어 아까? 급등 수요가 아마 공급이 축소된 다음에 10%, 그 다음에 뭐를 경험해? 경제가 늦춰지는 걸 경험하잖아. 네. 네. 그게 좀 문제라는 거죠. 네. 그러면 위에 3번은 뭐야? 이런 오일에 오르고 내리면 이런 급등 다음에 그쵸? 네. 급등에 대한 경제적 상황들을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이 개념이 증명. 맞다고 증명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잖아. 네.